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지난 6월 15일 FOMC에서 발표한 연준의 파격적인 금리 인상은 2022년 하반기 미국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젠 우리는 또 다른 뉴 노멀의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겪어온 저금리 시대와 양적 완화의 시대에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 임대료 상승과 더불어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생활 패턴을 받아들이고 어느덧 그러한 환경 속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2020년 3월의 코로나 발표 이후에도 그러했듯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최근에 이러한 변화의 상황보다 훨씬 더 충격 속에서 방황하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최근에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젠 우리는 뉴 노멀의 시대로 진입하는 단계이며 이전까지의 저금리, 양적 완화의 시대와는 전혀 상반되는 고금리, 양적 긴축의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사이클은 언제나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순환을 반복하면서 그러한 순환의 과정에서 현명한 투자자는 새로운 기회를 창조합니다. 소심한 투자자가 아닌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마음으로 과거 역사의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미래의 예측 가능한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부동산 투자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경제학자나 부동산 전문학자라도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현재의 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읽고 거기에 합당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재 시장 참여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2022년 하반기 미국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준의 파격적이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낮은 실업률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사상 최저의 저금리와 수철에 걸친 양적 완화는 최고의 저축률을 기록하게 되었고 미친 듯이 상승한 집값은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순자산을 증가시키게 하였습니다. 즉, 주택 소유 자산이 크게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결국은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아주 강한 경제적 체력을 구축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미국 전국 실업률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3.6%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를 모두 회복했으며 실제로 현재 1,1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업군에 대해 충분히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필요한 직원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연 2%보다 올해 하반기 인플레이션 수치는 더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공급망 문제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과 석유, 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주지 임대료와 자가 거주 비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값과 임대료의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요는 다소 억제할 수는 있지만 공급망 문제는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공급은 연준이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는 감소할 수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이미 높은 집값과 높은 금리로 인해 집을 장만하기가 쉽지 않고 어디서는 살아야 하니 당연 임대시장에 많은 수요자로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 공급량은 부족하고 임차인들의 수요가 급증을 하니 임차인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이에 임대료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하반기에도 임대료와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셋째, 연준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화폐의 가치는 더 높아지지만 화폐의 유동성은 떨어집니다. 이에 연준이 2022년에 얼마나 빨리 금리를 인상할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시장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구매자가 감소하는 것은 실제로 주택시장에 좋을 수 있습니다. 현지를 기준으로 현격한 공급 부족 상태에서 주택 구매자가 적어지면 경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집을 구입하기 힘들었던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높은 집값과 높은 금리로 인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집을 살 여유가 없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임대료를 높이고 인플레이션에 기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변동금리 모기지 상품이 좀 더 선호될 수 있으며 은행의 모기지 대출 여건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높은 집값과 높은 금리를 감안하더라도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의 대다수가 밀레니얼 세대임을 감안할 때 7년이나 10년 고정 변동 모기지 상품은 7년이나 10년 동안 고정된 낮은 금리로 적용되어 그 기간 동안의 월 모기지 상환 금액을 좀 더 낮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첫 주택 구입자들인 밀레니얼 세대의 수요자들에게는 당연히 고려해 볼 만한 모기지 상품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후 연준이 금리를 낮추게 되는 시점에서 낮은 금리의 고정 금리로 재융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비은행 대출 기관은 향후 대출 기준이 강화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려는 연준의 고금리, 양적 긴축의 통화 정책으로 경제 둔화를 염려하는 비은행 대출 기관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째, 재택근무, 원격근무의 일상화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집값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 팬데믹 기간에 재택근무, 원격근무의 새로운 근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미국의 각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근무 제도가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근무 형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은 앞으로 좀 더 공실이 있을 수 있고 반면 거주용 주택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주요 수요자들인 밀레니얼 세대들은 앞으로 이러한 재택근무, 원격근무의 형태로 미국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좀 더 경제적인 지역이나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높은 집값, 높은 금리로 인해 집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력이 되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여전히 현 부동산 시장의 유효 수요로 추가되어 꾸준하게 주택을 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의 증가가 아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 단계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며 올해 하반기 미국 부동산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도시 주변의 지역이나 교외 지역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므로 집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도심보다는 도심 외곽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도시 외곽 지역의 집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현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유효 수요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가족의 공간과 업무의 공간을 겸비한 넓은 공간의 집을 선호하게 되므로 도심보다는 도심 외곽 지역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심 주변 지역이나 외곽 지역의 주택 가격을 상승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는 2021년보다 2022년에 약 20만 명이 더 많으며 2023년에는 훨씬 더 많을 것이고 향후 2년 동안 첫 주택 구입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을 계속 부추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곱째,
1선 도시의 사람들이 2선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2선 도시의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성을 고려한 많은 사람들이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이동하면서 2선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2선 도시에서는 현격하게 적은 공급량에 더 많은 수요가 더해지므로 집값이 치솟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가까운 아이다호주의 보이시, 텍사스주의 오스틴, 달라스, 휴스턴, 아리조나주의 피닉스,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그리고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등의 2선 도시들은 앞으로도 경제성을 고려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는 주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근무, 원격 근무의 제도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질 좋은 삶을 영위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하므로 미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변화는 앞으로 각 지역에 따라 가격 상승과 하락은 제각기 달라질 수 있으며, 극히 지역성에 따라 시장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째, 임차인의 수가 급증할 것이고 이에 임대료 역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치솟았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40%를 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임대료의 중간값은 15%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공급 부족이 계속 악화되어 집값과 임대료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줄어들어 이들은 임대를 계속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모든 건축 재료비, 인건비가 상승하여 개발업자들은 신규 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신규 임대 아파트 공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임대용 주택을 구입하려는 투자자 역시 구입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격한 임대 부동산 공급 부족, 늘어나고 있는 임차인들로 인해 임대료는 자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9번째,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은 현금 흐름이 좋은 지역을 선호할 것이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 쪽으로 방향을 돌릴 것입니다. 2021년에는 유독 캘리포니아, 뉴욕 지역과 같은 1선 대도시들의 투자자들이 동종 자산 교환을 통해 고가의 저현금 유동성 부동산을 판매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2선 도시인 애틀란타 지역의 저가격의 고현금 유동성 부동산으로 교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구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단기적 시세 차익보다는 집값 대비 상대적으로 월세 수입이 높아 현금 흐름이 좋은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의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미 임대 시장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구입 비용이 더 높아지고 모기지 대출 이자가 높아지더라도 임대료가 높아지고 월 상환되는 모기지 이자 부분은 어차피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니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 수익성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금리 인상은 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시장의 투자자들은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10째, 금리 인상의 시대에 뜨는 부동산은 임대용 주택, 임대용 아파트, 빌드 투 렌트 신규 임대주택이 될 것입니다. 2021년에 임대용 주택과 임대용 부동산의 공급이 현격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빌더들은 신규 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방식이 아닌 신규 주택단지를 지어서 곧바로 임대로 전환하여 판매하는 빌드 투 렌트 방식이 성행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역시 임대용 주택, 임대용 아파트 건물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방식으로 좋은 현금 흐름과 안정적인 자산 가치의 일석이조의 투자 수익을 선호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투자를 더욱 강력하게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금리 인상 시대에 임차인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고
임대 부동산 공급은 빨리 증가할 수 없으니 당연히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미국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10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이라는 단 하나의 요인에 따라 빨리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환경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화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의 일부 지역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평평하게 유지되거나 호황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인구의 이동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곳인지 인구가 빠지는 곳인지에 따라 각 지역의 지역성이 많이 반영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높은 경제성과 고용 기회로 인해 앞으로 붐이 일어날 지역이 중서부 지역의 텍사스주와 남동부 지역의 조지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뉴 노멀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속하게 변화된 생활 패턴에 완전히 익숙해지기도 전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또 다른 뉴 노멀의 시대를 맞이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효지 부동산에 주신 관심 감사드립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 678-300-6134 혹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